나는 늘 생각했다. 가족이란 아무리 아프더라도 지켜야 할 유일한 피난처라고. 하지만 그날 그 문자가 오기 전까지는 크리스마스에 오지 마, 내가 지쳤어, 엄마의 메시지였다. 그 아래로 동생이 보낸 하하 기모지 하나, 그 순간 내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웃음. 내 고통을 비웃는 그 웃음이 나를 완전히 깨뜨렸다. 그날부터 나는 변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내 이름은 김지은. 서울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는 홀로 나와 동생을 키웠다. 나는 장녀로서 늘 희생의 몫을 짊어졌다.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벌었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장학금을 받으며 스스로를 지탱했다. 동생 수민이는 달랐다. 예쁘고 애교 많고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엄마는 늘 수민이는 약해, 내가 좀 양보해라고 했다. 양보. 그건 내 인생을 포기하는 거였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됐다. 초등학교 때 내 새 옷을 수민이에게 주고 나는 헌 옷을 입었다. 수민이가 더 예뻐 보이잖아. 중학교 때 내 방을 빼앗겼다. 수민이가 공부에 집중해야 해. 대학 입시 때 내 꿈인 미술을 포기하고 실용적인 경영학과를 선택했다. 왜? 가족을 부양해야 하니까 엄마의 말이었다. 나는 입을 다물고 따랐다. 가족을 위해. 졸업 후 나는 대기업에 취직했다. 월급의 반을 집에 보냈다. 수민이는 대학에 가서도 놀기 바빴다. 클럽, 쇼핑, 남자친구, 엄마는 그걸 알면서도 수민이는 젊으니까 라고 웃어넘겼다. 나는 피곤한 몸으로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프리랜서 작업을 했다. 그런데도 가족 모임에서 나는 늘 왜 아직 결혼 안 해? 내가 그렇게 독립적이니까 남자들이 싫어하나 봐라는 핀잔을 들었다. 수민이는 언니, 나처럼 애교 부려봐 하며 웃었다. 그 웃음이 이제 와서 생각하면 조롱이었다. 그 문자가 온 건 작년 크리스마스 전날이었다. 나는 회사에서 연말 파티를 포기하고 선물을 사들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케이크, 와인, 그리고 수민이가 좋아하는 브랜드 가방. 엄마를 위한 영양제. 그런데 핸드폰이 울렸다. 지은아, 올해 크리스마스에 오지 마. 수민이랑 나 둘이서 조용히 보내고 싶어. 내가 오면 피곤해. 내가 지쳤어. 그 다음 메시지. 수민이의 하하. 웃는 얼굴 이모지. 그게 나를 찔렀다. 피곤해. 내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게 피곤하다고? 나는 그 자리에서 멈췄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다. 대신 핸드폰을 꺼버렸다. 집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혼자 호텔을 잡고 그 밤을 보냈다. 다음 날 크리스마스. 가족 사진이 SNS에 올라왔다. 엄마와 수민이 행복하게 웃으며. 나 없이 그 사진 아래 댓글들. 행복한 가족이네요. 나는 그걸 보며 웃었다. 쓰게. 그날부터 나는 변했다.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았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처음엔 엄마가 문자를 보냈다. 왜 그래? 화났어. 수민이는 언니, 장난이었어. 하하, 또 하하. 나는 답하지 않았다. 몇 주 후, 엄마가 회사로 찾아왔다. 지은아, 집에 돈이 떨어졌어. 수민이 학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이제 나 없이 살아보세요. 피곤하지 않게. 그 순간 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처음으로
나를 제대로 본 듯했다. 하지만 나는 돌아서서 사무실로 들어갔다. 마음이 아팠다. 정말 아팠다. 하지만 그 아픔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그 후로 몇 달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서울의 그 회사에서 일했다.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았다. 주말에 미술 수업을 들었고 친구들을 만나 웃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 그런데도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 있었다. 가족이란 게 그렇게 쉽게 끊어질 줄이야.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다. 문자를 계속 보냈다. 처음엔 부드럽게. 지은아, 엄마가 미안해. 그날은 피곤해서 그랬어. 나중엔 화를 내며. 내가 어떻게 엄마를 이렇게 무시해? 내가 너 키운 보람이 없어. 수민이는 인스타그램에 간접적으로 나를 저격했다. 가족을 버리는 사람들 정말 이해 못해. 댓글엔 친구들이 맞아. 가족이 최고야. 라고. 나는 그걸 보며 속으로 웃었다. 버린 게 누군데? 변화는 천천히 왔다. 먼저 수민이의 학비 문제가 터졌다. 엄마가 내게 보낸 돈을 수민이의 쇼핑에 썼다는 걸 알았다. 과거에 내가 보낸 돈들. 그게 학비가 아니라 명품 가방이 됐다는 걸 수민이가 학교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엄마는 울면서 전화를 걸었다. 지은아, 수민이가 힘들어해. 내가 도와줘. 나는 차갑게 말했다. 엄마, 수민이가 스스로 해보게 해요. 나처럼. 그 말을 하고 나니 후련했다. 하지만 밤에 혼자 있으면 눈물이 났다. 왜 나만 희생해야 했나? 왜 나의 고통은 무시됐나?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님은 말했다. 당신은 경계 설정을 배워야 해요. 가족이라도 당신의 한계를 존중해야 해. 그 말이 위로가 됐다. 그러던 중 변호사를 만났다. 아버지의 유산 문제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작은 재산. 엄마가 관리했지만 법적으로 내 몫이 있었다. 나는 그걸 요구했다. 엄마는 충격받았다. 내가 어떻게? 가족인데 나는 대답했다. 가족이라서 더 그래요? 공평해야죠. 소송은 아니었지만 합의로 내 몫을 받았다. 그 돈으로 작은 스튜디오를 샀다. 미술 작업실. 내 꿈의 시작. 수민이는 처음으로 나를 찾아왔다. 카페에서. 언니, 미안해. 그 이모지, 장난이었어. 눈물이 글썽였다. 하지만 나는 봤다. 그 눈물 뒤의 계산. 돈 때문에 내가 물었다. 수민이는 부정했지만 결국 인정했다. 엄마가. 우리 힘들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수민아, 이제 내 인생 살아. 나처럼 희생하지 마. 하지만 나도 더 이상 희생 안 해. 그 만남 후 나는 더 강해졌다. 회사에서 승진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가끔 엄마의 문자를 보지만 답하지 않는다. 그들의 삶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건 고통스럽지만 필요했다. 그들이 나의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 시간이 흐를수록 내 마음속 분노가 가라앉았다. 대신 공허가 밀려왔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던 그해 겨울, 나는 혼자였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걸 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 가족은 행복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고 선물을 주고받던 그때. 하지만 아버지가 가신 후 모든 게 변했다. 엄마는 수민이를 더 아꼈고 나는 그림자가 됐다.
한 번은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수민이로부터. 언니, 엄마가 쓰러졌어. 와줄 수 있어. 나는 망설였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갔다. 병실에서 엄마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지은아, 엄마가 속삭였다. 나는 손을 잡았다. 엄마, 왜 그랬어요? 왜 나를 그렇게 눈물이 흘렀다. 엄마는 울면서 말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수민이를 너무 챙기다 보니 내가 강하다고 생각했어? 그날 우리는 오랜 대화를 나눴다. 엄마의 어린 시절 이야기, 가난과 학대. 그래서 수민이를 보호하려 했단다. 하지만 그게 나를 희생시켰다. 엄마, 나도 아팠어요. 내가 말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이제 알았어. 퇴원 후 엄마는 변했다. 수민이에게 더 엄하게 대했다. 내 스스로 해라의 수민이는 반발했다. 엄마, 왜 갑자기? 언니 때문이야? 수민이와의 관계는 복잡했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원망했다. 언니가 돈 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됐어. 하지만 나는 말했다. 수민아, 그건 내 선택이야. 나 없이도 살아봐. 수민이는 결국 직장을 구했다. 카페 바리스타. 처음엔 불평했지만 점점 적응했다. 가끔 문자를 보냈다. 언니, 오늘 피곤해. 나는 답했다. 수고했어. 쉬어. 내 삶은 안정됐다. 미술 전시회를 열었다. 작은 갤러리에서 그림들엔 내 고통이 담겨 있었다. 가족의 그림자, 희생의 무게. 관객들이 공감했다. 이 그림, 제 이야기 같아요. 한 사람이 말했다. 그게 나를 치유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왔다. 올해도 혼자. 그런데 문자가 왔다. 엄마로부터. 지은아, 올해는 같이 보낼까? 수민이도 언니, 와, 미안해. 나는 망설였다. 용서할 수 있을까? 내 상처가 사라지지 않았는데. 결국 답했다. 생각해 볼게요. 그게 시작이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가족을 재건하는. 그러나 이번엔 내 조건으로. 재건은 쉽지 않았다. 첫 모임은 어색했다. 카페에서 셋이 앉아. 엄마가 먼저 사과했다. 지은아,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수민이는 고개를 숙였다. 언니, 그 이모지. 바보 같았어. 나는 솔직히 말했다. 아팠어. 정말 많이 대화는 길었다. 각자의 상처를 털어놓았다. 엄마의 과거, 수민이의 불안, 나의 외로움. 그 후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다. 매주 한 번 식사를 했다. 하지만 나는 경계를 지켰다. 돈은 더 보내지 않았다. 각자 살아요. 엄마는 이해했다. 수민이는 성장했다. 직장에서 승진하고 스스로 쇼핑을 줄였다. 언니, 돈 벌어보니 알겠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 미술은 꽃 피었다. 두 번째 전시회. 이번엔 더 컸다. 테마는 치유. 가족의 재회. 그림 속에 우리 셋이 있었다. 희미하게, 하지만 희망적으로. 개막식 날, 엄마와 수민이가 왔다. 엄마가 울었다. 내 그림, 아름다워. 수민이는 언니, 자랑스러워.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남아 있었다. 가끔 꿈에서 그 문자를 봤다.
하. 깨어나면 분노가 치밀었다. 상담사님께 말했다. 용서가 어렵네요. 용서는 과정이에요. 서두르지 마세요. 그 말이 도움이 됐다. 새로운 해가 왔다. 봄, 나는 연애를 시작했다. 회사 동료, 민준.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 강한 사람이야 라고 했다. 데이트 중 가족 이야기를 했다. 내 가족, 소중하네. 나는 웃었다. 이제는 수민이의 생일, 우리는 파티를 했다. 집에서 엄마가 요리를 하고 내가 케이크를 샀다. 수민이가 말했다. 고마워, 언니. 그날 우리는 웃었다. 진심으로.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행복은 내가 쟁취한 거다. 희생 없이. 행복은 지속되지 않았다. 여름, 문제가 생겼다. 수민이가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이유. 그가 돈을 요구했다. 수민이는 울면서 엄마에게 갔다. 엄마는 나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수민이가 힘들어. 좀 도와줄 수 있어. 나는 거절했다. 엄마, 수민이가 스스로 극복해야 해요. 엄마는 화를 냈다. 넌 가족이 아니야. 그 말이 다시 상처를 줬다. 수민이는 나를 원망했다. 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SNS에 올렸다. 가족이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 친구들이 동정했다. 나는 그걸 보며 사이즈. 다시 시작인가? 민준이 말했다. 너무 관여하지 마. 내 삶 살아. 맞는 말이었다. 나는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왜 나는 늘 가족의 짐을 져야 하나? 돌아와서 엄마를 만났다. 엄마, 나도 내 인생 있어요. 수민이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미안. 수민이는 결국 회복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친구, 그녀가 말했다. 언니, 내 말이 맞았어. 스스로 서야 해. 그게 변화의 시작이었다. 가을, 내 전시회가 성공했다. 해외 초대까지. 나는 바빴다. 가족 모임은 줄었다. 하지만 그게 좋았다. 균형. 크리스마스가 다시 왔다. 올해는 다르게. 엄마가 초대했다. 지은아, 같이 보내자. 내 조건으로 나는 갔다. 테이블에 앉아 우리는 이야기했다. 과거, 현재, 미래. 수민이가 말했다. 언니, 그때 미안. 정말 나는 용서했다. 괜찮아. 이제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마음속엔 상처가 남아. 그 하하가. 새로운 해, 나는 해외로 갔다. 전시회 때문. 뉴욕. 그곳에서 자유를 느꼈다. 가족 없이도 괜찮다는 걸 문자가 왔다. 엄마의. 잘 지내? 수민이의 언니. 보고 싶어. 나는 답했다. 나도. 돌아와서 변화가 있었다. 엄마가 일자리를 구했다. 작은 가게. 내 덕분에 깨달았어. 수민이는 공부에 집중했다. 대학 재입학. 언니처럼 되고 싶어. 내 삶은 꽃 피었다. 민준과 결혼 이야기. 그는 가족을 존중했다. 내 가족, 소중해. 결혼식. 엄마와 수민이가 왔다. 엄마가 울었다. 행복해, 지은아. 하지만 결혼 후 문제가 생겼다. 수민이가 돈을 빌려달라고. 사업 시작하려 해. 나는 거절했다.
스스로 해박 수민이는 화를 냈다. 언니, 가족인데 다시 그 패턴. 민준이 중재했다. 대화해봐, 우리는 만났다. 수민이가 털어놓았다. 언니, 나 무서워. 실패할까 봐 나는 안아줬다. 나도 그랬어. 하지만 해봐. 수민이는 성공했다. 작은 카페. 엄마가 도왔다. 나는 고객으로 갔다. 맛있네, 우리는 웃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생겼다. 내 아이, 가족이 커졌다. 엄마는 할머니가 됐다. 수민이는 이모. 그들은 변했다. 나를 존중했다. 하지만 가끔 그 문자를 떠올린다. 그 아픔이 나를 만들었다. 강하게. 아이의 첫 생일, 집안이 시끌벅적했다. 엄마가 요리를 하고 수민이가 장식을 했다. 민준이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행복한 가족, 그 말이 이제 진심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과거는 잊히지 않았다. 꿈에서 그 하하를 봤다. 깨어나면 분노. 상담 계속 받았다. 예요. 천천히 치유하세요. 수민이의 카페가 번창했다. 그녀가 말했다. 언니, 내 조언 덕분이야. 엄마는 내가 우리를 바꿨어. 나는 웃었다. 나도 바뀌었어. 여름 휴가. 제주 다시. 가족 모두. 바다에서 웃었다. 아이가 웃었다. 그 순간 용서가 완성됐다. 가을, 새로운 전시. 테마 가족. 그림 속의 우리의 이야기. 관객들이 감동했다.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선물 주고받음. 엄마가 말했다. 고마워, 지은아. 내가 있어줘서 수민이 사랑해, 언니. 내 삶, 완전했다. 하지만 그 상처, 영원히 남아. 교훈으로. 시간이 더 흘렀다. 아이가 자랐다. 학교. 친구, 가족 모임은 습관이 됐다. 하지만 나는 항상 경계했다.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 엄마가 아팠다. 노환. 병원에서. 지은아, 미안했어. 평생 나는 괜찮아요. 엄마 용서. 수민이는 결혼했다. 좋은 사람. 언니, 내처럼 강해질게. 내 미술은 세계적. 전시 투어. 민준과 아이와 함께. 하지만 밤에 가끔 생각. 그 문자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희생했을까? 답은 모르겠지만 지금이 좋다. 자유롭게. 아이의 졸업식. 자랑스러웠다. 가족 모두 모여 축하. 엄마, 이제 늙었지만 웃었다. 수민이 가족도. 내 인생 회고. 고통에서 시작, 치유로 끝. 하지만 그 하하, 아직 아프다. 마지막 크리스마스. 모두 모여. 웃음소리. 하지만 나는 물었다. 가족이란 정말 영원할까? 그 질문에 침묵. 그리고 미소. 아마도. 나는 늘 생각했다. 가족이란 아무리 아프더라도 지켜야 할 유일한 피난처라고. 하지만 그날 그 문자가 오기 전까지는 크리스마스에 오지마, 우리가 내가 지쳤어, 엄마의 메시지였다. 그 아래로 동생이 보낸 하하 디모지 하나, 그 순간 내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웃음. 내 고통을 비웃는 그 웃음이 나를 완전히 깨뜨렸다.
그날부터 나는 변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나는 늘 생각했다. 가족이란 아무리 아프더라도 지켜야 할 유일한 피난처라고. 하지만 그날 그 문자가 오기 전까지는 크리스마스에 오지마, 내가 지쳤어, 엄마의 메시지였다. 그 아래로 동생이 보낸 하하 기모지 하나, 그 순간 내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웃음. 내 고통을 비웃는 그 웃음이 나를 완전히 깨뜨렸다. 그날부터 나는 변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내 이름은 김지은. 서울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는 홀로 나와 동생을 키웠다. 나는 장녀로서 늘 희생의 몫을 짊어졌다.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벌었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장학금을 받으며 스스로를 지탱했다. 동생 수민이는 달랐다. 예쁘고 애교 많고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엄마는 늘 수민이는 약해, 내가 좀 양보해라고 했다. 양보. 그건 내 인생을 포기하는 거였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됐다. 초등학교 때 내 새 옷을 수민이에게 주고 나는 헌 옷을 입었다. 수민이가 더 예뻐 보이잖아. 중학교 때 내 방을 빼앗겼다. 수민이가 공부에 집중해야 해. 대학 입시 때 내 꿈인 미술을 포기하고 실용적인 경영학과를 선택했다. 왜? 가족을 부양해야 하니까 엄마의 말이었다. 나는 입을 다물고 따랐다. 가족을 위해. 졸업 후 나는 대기업에 취직했다. 월급의 반을 집에 보냈다. 수민이는 대학에 가서도 놀기 바빴다. 클럽, 쇼핑, 남자친구, 엄마는 그걸 알면서도 수민이는 젊으니까 라고 웃어넘겼다. 나는 피곤한 몸으로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프리랜서 작업을 했다. 그런데도 가족 모임에서 나는 늘 왜 아직 결혼 안 해? 내가 그렇게 독립적이니까 남자들이 싫어하나 봐 라는 핀잔을 들었다. 수민이는 언니, 나처럼 애교 부려봐 하며 웃었다. 그 웃음이 이제 와서 생각하면 조롱이었다. 그 문자가 온 건 작년 크리스마스 전날이었다. 나는 회사에서 연말 파티를 포기하고 선물을 사들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케이크, 와인, 그리고 수민이가 좋아하는 브랜드 가방. 엄마를 위한 영양제. 그런데 핸드폰이 울렸다. 지은아, 올해 크리스마스에 오지마. 수민이랑 나 둘이서 조용히 보내고 싶어. 내가 오면 피곤해. 내가 지쳤어. 그 다음 메시지. 수민이의 하하. 웃는 얼굴 이모지. 그게 나를 찔렀다. 피곤해. 내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게 피곤하다고? 나는 그 자리에서 멈췄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다. 대신 핸드폰을 꺼버렸다. 집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혼자 호텔을 잡고 그 밤을 보냈다. 다음 날 크리스마스. 가족 사진이 SNS에 올라왔다. 엄마와 수민이 행복하게 웃으며. 나 없이 그 사진 아래 댓글들. 행복한 가족이네요. 나는 그걸 보며 웃었다. 쓰게. 그날부터 나는 변했다.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았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처음엔 엄마가 문자를 보냈다. 왜 그래? 화났어. 수민이는 언니, 장난이었어. 하하, 또 하하. 나는 답하지 않았다. 몇 주 후, 엄마가 회사로 찾아왔다. 지은아, 집에 돈이 떨어졌어. 수민이 학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이제 나 없이 살아보세요. 피곤하지 않게.
그 순간 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처음으로 나를 제대로 본 듯했다. 하지만 나는 돌아서서 사무실로 들어갔다. 마음이 아팠다. 정말 아팠다. 하지만 그 아픔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다. 그 희생의 사슬에서 벗어나.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왔다. 나는 그걸 잡았다. 야근을 줄이고 취미를 찾았다. 미술. 오랜 꿈의 캔버스에 내 감정을 쏟아냈다. 분노, 슬픔, 자유. 그 그림들이 나를 치유했다. 친구들이 말했다. 지은아, 내가 달라졌어. 밝아졌어, 이 맞아. 나는 밝아졌다. 가족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하지만 밤에 혼자 있으면 그 문자가 떠올랐다. 하. 그 웃음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왜 나를 그렇게? 질문이 끝없이 맴돌았다.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님은 당신은 학대받은 아이예요. 가족 내에서 그 말이 충격이었다. 학대. 희생이 학대였다니. 상담을 통해 나는 배웠다. 경계 설정.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과 가족이라도 내 한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 그게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약한 장녀가 아니었다. 그 후 몇 달, 내 삶은 안정됐다. 회사에서 인정받았고 미술 수업을 들었다. 주말에 갤러리에서 시간 보냈다. 자유에 맛하지만 가족의 빈자리가 느껴졌다. 엄마의 문자가 계속 왔다. 지은아, 언제 오니? 수민이가 보고 싶어해. 나는 무시했다. 왜? 그들이 나를 무시한 만큼. 수민이의 SNS를 봤다. 가족 없이도 행복해. 사진에 엄마와 함께. 하지만 댓글에 돈이 없어서 힘들어 라는 뉘앙스. 웃겼다. 내 돈 없이 살아보니 그런가? 변호사를 만났다. 아버지의 유산. 법적으로 내 목 엄마가 관리했지만 나는 요구했다. 엄마는 내가 어떻게 하며 화냈다. 가족인데 나는 가족이니까 공평해야죠. 합의로 받았다. 그 돈으로 스튜디오 샀다. 내 공간. 엄마는 병원에 갔다. 스트레스 때문. 수민이가 졌니? 와봐 했다. 나는 갔다. 병실에서 엄마가 미안해 했다. 나는 왜 그랬어요? 물었다. 엄마의 이야기. 과거의 고통. 수민이를 보호하려 한 것, 하지만 나를 희생. 대화 후 관계가 조금 풀렸다. 하지만 나는 거리 두었다. 돈은 안 보냈다. 수민이는 직장 구했다. 언니, 고마워. 내가 안 도와주니까 깨달았어. 내 심리가 깊어졌다. 상담에서 분노를 풀어요 했다. 그림에 담았다. 전시회. 성공. 크리스마스 다가오니 문자가. 올래 나는 잔이요.